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직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이고 좀 후반부인 우리나라 산업, 교통의 발달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서 76쪽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 모습. 이 영상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 발달 모습을 좀 간략하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어떤 내용의 영상이냐면은 뭐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긴 역사를 좀 압축해 놓은 건데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말 나와요. 뭐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나고 나서 뭐 외국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100년은 걸릴 걸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빨리 발전한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담아놓은 영상이고요. 뭐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고 한다면은 뭐,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뭐 좀 땅 면적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부강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이 넓을수록 솔직히 땅이 좁은 나라보다 유리하겠죠. 땅이 넓으면 좋고 또 인구가 많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땅도 넓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가 않죠. 뭐 그래서 뭐 당연히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뭐 현재의 모습은 뭐 발전했고요. 우리나라 이야기인가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교과서 70쪽입니다. 선생님 70쪽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도시를 공부한 지연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 지도가 나와요. 1960년대라고 하네요. 이제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뭐 이제 명절 때마다 타고 가봤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었던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때 말하는 고속도로도 그 지금처럼 막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한 줄, 두 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남동 임해지역, 남동 동쪽이 오른쪽, 남쪽이 아래쪽이죠. 여기가 남동 임해지역이 되겠네요. 중화학 공업단지를 조성했대요. 여기 남동 임해 공업지역 보이죠? 여기 뭐 영남 내륙 공업지역, 태백산 공업지역, 수도권 공업지역, 충청 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과거의 공업지역은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어요. 원자재. 교통이 지금처럼 좀 발달이 돼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백산 공업지역은 여기가 강원도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만 옛날엔 그래도 광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물을 캐서 바로 만드는 거고 여기 왜 바닷가에 있느냐? 배로 원자재를 수입해 오면은 거기서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어, 여기 내륙 공업지역은 선생님이 알기로 약간 그 사람들 손 작업 많이 가는 그런 공업, 그러니까 수공업 같은 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쪽으로 간 거고, 여기 호남 공업지역도 뭐 바다 끼고 있죠. 수도권 공업지역, 뭐 인천 항구 있죠. 네. 그리고 이제 70조 아래 그대로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 산지에서 산업이 발달했다. 60년대 이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배로 수입한다 했죠.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기에 편리한 남동쪽 해안가에 새로운 중화공업단지가 형성되었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화학공업 모를까봐 나와있죠.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만들거나 원유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료를 배로 수입하고 남동임해공업지역이 원료를 배로 수입하고 완성품을 바로 수출할 수 있죠. 바닷가의 장점. 네,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은 71쪽 사진입니다. 71쪽도 읽어볼게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산업이 발달했으며 오늘날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 그렇다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업의 발달. 그 교과서 71쪽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동해 쪽 말했죠? 그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해 시멘트 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석탄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석탄은 점점 이제 채굴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고 지금 와서는 뭐 이제는 뭐 이런 게 있대요. 다음 이제 대전 연구소와 대학교가 협력해 첨단 산업이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제1, 2를 다투는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과 이공계 계열 중에서는 1, 2위를 다루는 카이스트 있어요. 물론 포항공대도 좋은 곳입니다. 다음 부산, 그 남동임의 공업단지 그쪽이죠. 주변에 어떤 자연환경이 있나요? 뭐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으면 산업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수입 수출하기 편하죠. 배의 장점, 비행기보다 운송 물류값이 싸요. 속도는 느린데 한 번에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어서 단가가 싸요. 비행기는 이제 속도가 빠르고. 다음은 이제 뭐 제주도. 제주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요? 뭐 관광 사업이 주로 많이 발달했죠. 관광 사업이 발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연 환경이 예쁘고 뭐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이렇게 71쪽을 간략하게 봤어요. 이것도 71쪽 사진이에요. 뭐 여기 서울이랑 이쪽은 다루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다루지 않았고. 근데 아까 말했죠, 대구. 풍부한 노동력. 선생님이 손이 많이 가는 공업을 한다 했죠. 그래서 바탕으로 섬유와 패션 산업이 성장했다. 네, 뭐 그렇대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아까 선생님이 읽은 거예요. 오늘날 산업이 지역별로 다르게 발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이렇대요. 다음은 교과서 72쪽입니다. 72쪽 선생님이 또 읽어볼게요. 산업이 점차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다. 뭐 옛날 인천과 오늘 인천이 많이 다르죠. 염전이었던 곳을 메워서 네, 이렇게 했대요. 뭐 간척 사업도 추가로 했고요. 다음 포항 어촌이었지만 제철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했다. 과거의 산업 형태는 주로 어떠했나요? 1차 산업이죠. 그 염전이란 게 바닷물 증발시키면 바닷물이 짜잖아요. 소금이 남는 거. 1차 산업,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한 카테고리. 다음, 옛날 어촌. 어촌에서 뭐 하겠어요? 물고기 잡죠? 과거의 산업 형태 주로 1차 산업. 1차 산업이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다음 이제 산업의 발달은 국토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뭐 이제 좀 더 근대화된 모습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산업구조 변화인데 그 농림업 이게 1차 산업이죠. 그 농사랑 뭐 이런 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 1953년 기준에서 여긴 2010년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오른쪽과 왼쪽을 보라 했어요. 왼쪽은 퍼센티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은 연도겠죠. 네, 그래서 1차 산업이 이때는 45%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2.6%까지 갔고요. 다음 서비스업 3차 산업이죠. 41%에서 뭐 거의 60% 가까이 갔고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이건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은 12.8%에서 37.2%로 갔고 기타가 또 상승했대요. 네, 이제 73쪽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지연이네 가족은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서울과 부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던 지연이는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졌다. 네, 뭐 그렇고 그림도 있고요. 잠깐만요. 일단 글부터 다 읽어보죠.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였던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2004년 이후 고속열차가 등장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훨씬 빠르게 오갈 수 있다. 거의 2배 빨라졌죠. 2시간 반이면 정확히 2배인데 네, 뭐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 중간에 있던 지도예요. 이때는 5시간이 걸렸대요. 지금 이제 뭐 2시간 40분. 사실 안 서고 달리면은 2시간 반 밑으로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1970년대 5시간 기차 타고 해요. 부산 간다 했잖아요. 그럼 1시간에 100km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5시간이면은 대만도 갈 수 있죠. 해외로 대만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네, 다음은 74쪽입니다. 네, 뭐 1980년대와 2018년의 교통도를 비교해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 네, 74쪽, 75쪽 같이 볼 거고요. 74쪽에 1980년대 우리나라 교통도, 75쪽에 2018년 우리나라의 교통도 나와 있어요.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고, 오늘 수업 초반에 그 1960년대에 고속도로가 뭐 있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했죠. 거의 한 줄 수준이라고, 별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 이어주는 연결망 같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었고, 2004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또 항구의 수가 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졌으며 공항의 수도 늘어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권이라는 단어를 모를까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생활권은 통학,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예요. 1980년대에 주로 발달한 교통은 무엇입니까? 자동차겠죠. 고속국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1980년대도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여러분 74쪽, 75쪽 그림 비교해보고 그 노란색으로 쭉 연결된 선들을 보세요. 노란색으로 된 선들. 2018년이 훨씬 그 오밀조밀해졌죠. 네, 보세요. 이거 몇 줄 없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줬던 양이고, 60년대는 당연히 더 적었죠. 그리고 지금 2018년은 거의 뭐 온몸의 혈관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면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고속국도가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면은 봐봐요. 여기서는 길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여기 사이 지역을 드나들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사이사이 각각 이제 내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갈 수 있겠죠, 보다. 선생님이 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지방에서 취직을 하든 서울에서 취직을 하든 그 교통 옵션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고속국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 그럼 차가 막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선택의 가지수가 늘어났으니까 인원이 분배가 되겠고 당연히 덜 막히겠죠.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연히 뭐 교류가 빨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뭐 쿠팡 같은 거가 어쨌든 뭐 당일 배송까지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뭐 다음날 배송도 뭐 로켓 배송 이러는데, 그 이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변화 모습 뭐 당연히 더 많아지고 이제 뭐 섬세해지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거고요. 이제 이거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통시설이 국토의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면서 지역 간 거리는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76쪽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 지난주에 우리 가족은 친척이 살고 있는 강릉에 다녀왔다. 부모님께서 옛날에 버스나 승용차로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다니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고갯길이 미끄럽고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셨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양양, 평양이래요. 선생님 실수. 양양공항을 통해 강릉에 오셨다. 양양공항을 선생님이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마치 평소처럼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강릉에서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어제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물건이 택배로 집에 도착해 있었다. 선생님이 말하는 예시 있죠? 로켓 배송. 출발지가 부산이었는데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니 우리나라의 교통이 정말 발달했다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다.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했다. 이 글의 핵심 내용: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 비행기를 이용하여 전국을 하루에. 사람, 물건의 이동이 빨라짐. 택배 강국,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유: 교통, IT, 양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6쪽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거 말고도 작성해 보도록 하고 76쪽 빼고는 딱히 과제할 게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76쪽만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